공부가 더 된 친구들이 오히려 답이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 가운데식이 평균 변화율이잖아요. 이 평균 변화율에 꽂힌 거야. 평균 변화율? 뭔가 이게 있는 거 아닌가? 기울기를 한번 그려볼까? 기울기가 의미가 있나? 근데 F'도 기울기네? 그러면 이 기울기끼리 비교하면서 뭐가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이번 구모 21번을 틀리신 분들은 아마 두 가지 부류일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좀 아쉽지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21번을 원래 평상시 풀 어떤 피지컬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에 대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약간 공부가 더 된 친구들이 오히려 답이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 가운데식이 평균 변화율이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그렇구나 한다고 치더라도 얘가 평균 변화율이기 때문에 이 평균 변화율에 꽂힌 거야. 평균 변화율? 뭔가 이게 있는 거 아닌가? 기울기를 한번 그려볼까? 기울기가 의미가 있나? 근데 F'도 기울기네? 그러면 이 기울기끼리 비교하면서 뭐가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러면서 더 풀이가 망가진 거죠. 그 생각을 할 시간에 그냥 뭐 이젠 여러분들이 풀이를 아시겠지만 어떤 친구가 옆에서 야 그냥 fx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두고 넣으면은 그냥 끝나던데? 뭐 이거 하나밖에 안 되던데 상수함수밖에? 이렇게 풀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 풀이를 이해를 못하고 꺼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틀렸느냐? 아닐 거라는 거죠. 시험은 진짜 변수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났다가 뭐 밥 먹었다가 뭐 졸았다가 노래 들었다가 뭐 풀면 그만 뭐 풀면 그만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 입장에서 평균 변화율로 꽂히니까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실상은 쓰지도 않고 그냥 풀려버리는데, 물론 저도 연구를 더하고 많은 분들이 연구를 더해서 획기적이고 대단한 풀이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런 풀이를 들어봤자 여러분들이 똑같은 문제가 아니면 그냥 감탄만 하고 지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에 현혹되기보단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뭔가 좀 그냥 단순 노가다성의 문제를 만났을 때 과연 내가 뭔가 생각한 풀이를 포기하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풀이를 꺼내려고 노력을 하겠느냐에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좀 살아있을 때 이 풀이 도중에 겹치는 포인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시계 형태가 딱 여러분들 눈에 들어와서 이거 반복되네? 그럼 반복되는 거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결론에 도달하는 건 충분히 긍정적이다. 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인 기울기 감성이 계속 뇌리에 나와가지고 기울기 막 3차 함수 그려보고 막 기울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플랜 B, C, D가 나오면서 이게 답이 더 빠르네? 이런 게 가능하니까 제가 이걸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완전 생 처음이야. 그러면 조금 이런 거에 대해 준비가 덜 돼 있겠지만 작년 9월 21번 거의 비슷하죠. 물론 뭐 문제가 유형이 완전 똑같다고는 못해도 결이 비슷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느낌. 뭐 대단한 머리를 쓴다기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을 해보셨던 내용이니 이 문제에서도 만약에 본인이 기울기에 갇혀 있어가지고 답을 못 냈다면 그럼 앞으로는 시야가 좁아지지 않고 좀 넓은 시야로 보는 훈련도 하셔야 되겠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21번을 다시 한번 조금 만약에 제가 수험생이어서 현장에서 응시를 했다면 과연 어떤 식으로 그런 풀이에 도달했겠는가.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뭐 해보니까 되던데 이런 거 말고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 그럴만 하겠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제를 같이 읽어가면서 봅시다. 이 문제 보면 아까도 제가 짧게 얘기를 해드렸지만 결국 3차 함수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3차 함수가 픽스가 됐을 때 F'10 구하면 된다. 근데 여기서도 솔직히 여러분들이 감각이 좀 감다살이면 뭐가 보이느냐, 최종값이 F가 아니라 F'의 함수값이네. 그러면 우리는 굳이 F를 구해야 될까? F' 구하면 끝나는 거 아닐까라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잘 봐요. 어차피 당연한 이야기지만 제가 여기 안 적어드려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하셔도 되고 댓글에 무료 자료 받아서 보셔도 상관없어요. 볼게요. 노트 1번.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은 원래 n차 함수 구하기 있죠. n차 함수, 다항함수 구하기란 말이에요. n차 함수 구하기에 대한 수학2 문제를 만났을 때 거의 80% 이상은 다 이런 문제인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방향성이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n차 함수에 대한 관계식이 차수보다 하나 더 많이 필요해요. 근데 얘는 F'을 구하면 2차 함수고 F를 구하면 3차 함수잖아요. 그래서 푸는 입장에서는 F'보다
F보다 F'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래서 F'10 보자마자 혹시 이차 함수 구하는 건가? 라는 냄새 맡는 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제가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이었으면 제일 애먹었을 부분이 얘예요. 왜냐? 평균 변화율이다. 이건 보셨을 거거든요. 아마 상위권은 다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에 꽂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평균 변화율에 좀 자극을 느끼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뭔가 기울기로 의심을 하고 싶은, 기울기로 해석을 하고 싶은 욕구가 들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거에 대한 해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프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울기에 꽂혀가지고 시야가 기울기로 좁아진 거예요. 왜냐? 기하적 해석은 언제나 압도적으로 대수보다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하로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압도적으로 빠른 건 기하로 해석이 가능할 때고 얘처럼 해석이 불가능할 때는 내려놓는 것도 훈련이에요. 안 되는 건 포기하셔야 돼. 미적 애들한테 제가 맨날 강조해요. 특히 적분 같은 거 할 때 안 되는 식이면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고 플랜 B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얘도 기울기로 하려 했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보여야 돼요? 그냥 미정계수로 잡은 이 친구를 냅다 양 사이드에 어떻게 해? 넣어버려. 그럼 일단 넣어볼게요. 미분하고 2 나눈 거에 요놈 처리해 봅시다. 그럼 누가 나와요? 얘 통해서 했을 때는 미분해요. 2분의 1에 3x 제곱에다가 더하기 2ax에다가 더하기 b가 나오죠. 이해됨?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 x 제곱에 빼기 2 있어야 됩니다. 이것까지 어렵지 않죠. 이거 뭐 어려우면 대화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얘도 좀 빨리 합시다. 어차피 상수항은 F형이니까 C는 날아가니 각각의 x 대신 2x 넣어서 2x로 나눈 거니까 크거나 같고 2x 여기다 넣으면 8x 세제곱을 2x로 나누는 거니 4의 x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 누구예요? 4x 제곱이니까 더하기 2a의 x 나오고 그 다음에 더하기 b 나오겠다. 그 다음 얘가 x 4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지금 우리의 이야기의 결론이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여기도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노트엔 안 적어놨는데 이 문제에 쓰이지 않아서 노트 4번 하나 봅시다. 그러니까 냅다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이거 변형하니까 야 이 형태 반복되지 않냐?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랜 A, B, C를 거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맞는 풀이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잘 봅시다. 우리가 뭐가 있냐면 은근히 있어요. 가끔 F보다 G가 크거나 같고 H가 작거나 같대요. 근데 이게 무조건 만족시키는 부등식이에요. 절대 부등식. 그러면 이런 거 나오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의 기출문제에서 뭘 하셨냐? 양 사이드, 즉 fx와 hx 방정식이 같은 실근과 그 다음에 양 사이드 미분한 거 f'과 h'이 같은 요놈의 공통실근을 이용했거든요. 실근이 없으면 어떡하나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실근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얘네가 접하는 꼴이기 때문에 gx는 동일한 접선을 갖는 어떤 함수다 라는 게 암묵적인 조건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얘도 이 세 덩어리의 비주얼을 보자마자 야 이거 쉽다. 양 사이드 같아지는 거 미분해서 같아지는 거 구해야 되겠다 라고 하려 했는데 a, b가 살아있으니까 식정리가 안 되죠. 방정식에 해가 안 나와요. 나오면 좋죠. 근데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포기해야죠. 안 나오는 거야. 뭐 근해 공식 쓸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아니면 A, B로 나타낼 거예요? 그게 더 귀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 왜냐면 여러분들 잘 봐요. 물론 체감 난이도를 높이려고 이 문제에서 일부러 그랬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부등식 세 덩어리다. 그러면 이 풀이 찾아야지라고 할 때 그 추론하는 과정과 이 식을 써놨을 때 2a 더하기 x 2ax 더하기 b 2ax 더하기 b 얘가 겹친다는 게 보이는 논리나 비슷한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이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수능 수학, 뭐 내신 수학도 마찬가지긴 한데 특히나 수능 수학을 잘 하시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방탈출 메타가 진짜 오지게 중요해요. 방탈출 카페 가봐 여러분들. 물론 이제 수능 끝나고 가야 되겠지만 방탈출 카페 가시잖아요. 진짜 아무 근본도 없이 반복되는 거 가지고 막 의심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파란색? 파란색? 왜 파란색이지? 이런 느낌. 방탈출 카페니까 그런 걸 물고 늘어줘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집에서 냉장고 왜 여기 있지?
에어컨 왜 여기 있지? TV 왜 여기 있지? 이러면 그냥 바로 등짝 스매싱이에요, 엄마한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의심해야 될 곳에서 의심하자는 거죠. 얘 봐. 의심해야 될 곳이에요, 이게. 왜냐면 우린 답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방탈출 메타로 얘도 그럼 내가 얘 의심해야 되겠다. 이런 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잘 생각해 봐요. 꼴이 겹치는 게 괜히 나온 게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겹친다를 통해 얘네를 물고 늘어져야 돼요. 제발. 이것만 돼도 진짜 반은 가요, 여러분. 반복되고 냄새나고 이런 것들 잘만 활용하셔도 무조건 반은 갑니다. 그러면 가볼게요. 자, 얘네가 겹치기 때문에 얘를 이용하면 일단 이 오른쪽 두 개의 부등식, 얘는 당연히 얘만 냅두고 얘 넘기면 되죠. 근데 문제는 이 왼쪽 부등식이 얘네 겹치는 걸 이용하기에 친절하지 않아요. 왜냐? 그냥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분의 1이 있어 보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 얘 냅두고 2 곱하면 2분의 1 사라질 거 아니에요. 왜냐면 2분의 1 묶인 거 넘어가면 그냥 2분의 1만 남을 거니까.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럼 잘 봐요. 겹치는 걸 이용하기 위해 우리가 이 오른쪽 거부터 써보면 얘 냅두고 얘를 넘겨버려. 그럼 누가 돼요? x 4제곱에 빼기 4x 제곱이 되고 크거나 같고 2a의 x 더하기 b가 되거든요. 이해됨? 그 다음에 이 왼쪽 두 개의 괄호 봅시다. 얘도 2ax 더하기 b가 오고 싶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든 넘기려면 누구를 처리할까요? 뭐 얘를 1로 넘기고 얘를 1로 넘겨볼까요? 그럼 누가 되죠? 얘를 1로 넘기죠. 양수여야 되니까. 그럼 누가 되는 거야? 2분의 1에 2a x 더하기 b가 나오고, 맞죠? 그러면 주둥이 방향이 이쪽으로 벌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넘어가요. 근데 2분의 3x제곱에 x제곱이니까 2분의 5x제곱이고 4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누구예요? 3x제곱 되겠다. 거기에다가 또 누가 되는 거죠? 여기 계산 틀릴까 봐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되거든요. 빼기인가? 요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서 뭔 생각하셔야 돼? 어차피 얘가 있는 게 핵심이니까 2 곱하면 사라지고 요 친구가 4로 바뀌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요 범위가 완전히 만족된 함수를 구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얻어? 어차피 중간 매개체 있으니까 얘와 얘 대소관계가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끝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어차피 직선은 말 그대로 어떤 그래프상에서의 어떤 선의 의미로 해석이 조금 가능하기 때문에 뭐 접선도 되고 정근선도 되고 다양한 거. 그 관점에서 그래프를 이용해 그리려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 근데 잘 봐요. 이게 어떻게든 어색한 문제는 최대한 익숙한 유형을 찾아야 돼요. 얘 어쨌든 뭐예요? 얘네도 모든 x에 대해 만족시키는 거기 때문에 절대부등식 감성으로 뭐 하셔야 되느냐. 제가 필기 자료에 다 넣어드렸죠. 뭐예요? 지금 노트 2번에 적힌 것처럼 한쪽 방향만 보여드릴게요. fx가 a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이때는 뭐 하셔야 돼요? 풀이법은 뻔하죠. f의 최소가 누가 되는 거예요? a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하셔야 되거든요. 단 얘가 상수함수가 아니고 a가 살아있는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놈과 요놈의 일단 요놈의 최소와 요놈의 최대를 이 직선들과 비교하려는 어떤 의식이 필요하기는 해요. 물론 그마저도 약간 수학적 비약이 있긴 한데, 왜냐면 직선이 되면 또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치만 우리는 어쨌든 요놈의 그래프 개형을 통해서 파악해야 된다는 건 잘못된 게 아니긴 하죠. 그리고 조금 더 감각이 좋으면,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당연한 얘기지만 얘가 뭐예요? 최대값이 마이너스 사인 2차 함수죠. 우함수고 얘도 우함수인데 여러분들이 요놈에 대해서의 최소값은 이미 아시잖아. 누구요? 생각해봐. 뭐 그래프를 그려야 설명이 가능할 수 있지만 얘가 우함수인데 맞죠? 지금 요놈이 원래 x축이에요. 그럼 0과 얘가 지금 2가 나오거든요. 근데 4차 함수 비율상 극점 이렇게 끊으면 1대 루트 2 나오잖아요. 그래서 루트 2를 곱해서 2인 거니까 요놈의 극소의 x좌표는 루트 2거든요. 그리고 루트 2를 넣어버리면 얘가 누가 나와요? 마이너스 4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뭘 얻어? 요놈의 최대와 요놈의 최소가
똑같다. 즉 요런 구조가 되고 이 두 곡선 사이에 있어야 되는 직선은 상수함수로 유일하다라는 판단이 가능한 거죠. 물론 누구나 다 돼야 되는 건 계속 얘기하지만 아니긴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직선 자체의 어떤 기하적인 의미, 뭐 대각선이든 수평이든 수직이든 얘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두 곡선 사이에 있는 거니까 이 두 곡선이 어떤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지 파악하는 건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이긴 하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육모 22번도 그렇고 지금 이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결과론적으로 야 저거 너무 비약이 심한 거 아니냐, 너무 결과론적으로 가르친다, 수험생 입장에서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은근히 있는데 솔직히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에요? 누군가한테는 누군가 맞추잖아, 수험생 중에. 그럼 그 친구들도 결과론적으로 이미 알았기 때문에 답을 구한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똑같은 추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아니야 너무 결과론적, 아니야 너무 사후적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대단한 테크니컬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관점을 하나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6월에 22번 자취 관련된 것도 그냥 결과론적으로 야 이거 딱 봐도 이거 아니냐, 물론 그게 맞고도 틀린 얘기죠. 근데 그거를 너무 야 저렇게 가르치면은 뭐 개나 소나 이거 딱 보니 3번 아니냐, 딱 보니 4번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던데 얘도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사람이 발전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걸 하려고 뭘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럼 야 저건 사후적이니까 난 못해, 나 저거 납득 못해 이래버리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야.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70일이니까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올 수도 있으니 나오면 나도 이런 식의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라는 시도를 해보자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얘를 평균 변화율에 갇혀 있어가지고 야 나 이거 절대 안 돼, 평균 변화율, 평균 기울기 와 뭐야 이게? 이런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들면 그럼 기울기가 아닌가? 일단 미정계수로 한번 식정리해봐. 귀찮아 보여도 기울기가 된 게 없잖아요. 그럼 플랜 B를 해야죠. 계속 갇혀있지 말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러면 해봤더니 뭐야 반복되네? 반복되는 걸 좀 물고 늘어져 볼까? 정리가 이쁘게 되네? 근데 얘의 최소와 얘의 최대가 같네? 그러면서 뭐야 수평이었네, 이런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자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결과론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자는 거지. 여튼간에 21번이 제가 생각할 땐 공통과목에서 틀려야 될 이유를 붙인다면 1번이 아닌가 싶어요. 뭐 15번 이런 애들도 뭐 쉽다고 할 수는 없지만